이 부동산 경제를 둘러싼 환경들이 너무 안 좋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게 지금 얼추 마무리가 되려면 올해 지나서 한 내년 상반기 정도, 상반기 정도의 매수 타이밍을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지금 상급지로 갈아타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최근에 시장을 보면요. 제가 직장이 송실대로 옮겨서 네. 지금 현재는 기름 뉴타운 4단지에 2018년 매입해서 살고 있거든요. 회사가 송실대 쪽으로 옮겨서 7호선 라인으로 이사해보고 싶어서 건대입구역 자양동 근처를 대출받아서 이사하고 싶은데 네. 지금 아파트 가격이 자꾸 떨어진다 하니까 지금 갈아타야 될지 아니면은 좀 더 있다가 내년 정도 갈아타야 될지 궁금해서 연락드렸어요. 자양동에 어떤 아파트 보고 계세요? 자양동의 우성 아파트. 우성 아파트 보고 계시다고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이주 여부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직장 때문에 지금 이제 집을 좀 옮기시려고 하시는 거네요. 예, 그죠? 예, 네네. 예. 지금 이제 기름 4단지 쪽에 살고 계시고, 이제 성북 쪽에. 네. 그래서 지금 네. 옮기려시는 지역이 지금 광진구 쪽에 지금 자양동 쪽이에요. 그죠? 네네, 자양동. 예, 강남과 더 쪽이에요. 가까운 지역. 그죠? 예, 예. 예. 지금 이제 걱정되시는 게 그거죠. 예, 지금 아파트 그쵸. 가격 좀 조정받고 있는데 좀 더 조정받으면 옮겨야 되냐. 이게 가장 이제 걱정거리잖아요. 그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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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요. 예, 예. 예, 지금 옮기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요?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예. 네네. 자, 지금 아파트 제가 이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매수 타이밍이요. 올 하반기는 지나서 내년 한 상반기 정도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 일단은 지금 보면 이 부동산 경제를 둘러싼 환경들이 너무 안 좋잖아요. 금리도 계속 인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시 경제도 계속 안 좋아지고 있고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대출 규제도 지금 아직 완화가 안 됐죠. 예, 예. 예, 대출도 안 나오고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시장 참여자들의 투자 심리가 지금 상당히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예. 예, 저는 그래서 이게 지금 얼추 마무리가 되려면 예, 올해 예. 지나서 한 내년 상반기 정도, 상반기 예. 정도의 매수 타이밍을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는 지금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일반적인 예. 내용이고요. 예, 자, 예.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지금 기름 뉴타운에 지금 살고 계시는데 광진구 예. 쪽, 그러니까 이제 강남과 네, 네. 가까운 광진구 쪽으로 지금 갈아타시는 거 아닙니까? 예, 예, 맞습니다. 자, 그럼 어찌됐든 지금 상급지로 갈아타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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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급지 갈아타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예. 자, 근데 최근에 시장을 보면요. 지금 이제 가격이 지금 더 많이 떨어지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상대적으로 하급지 쪽이 상대적으로 가격에 대한 하락폭이 더 큽니다. 예, 예. 이해되시죠? 네, 네, 예. 예. 자, 그러면 내가 갈아타는 게 상급지 쪽으로 갈아타는 건데 지금 네. 여기가 떨어지는 것보다 이쪽이 떨어지는 게 좀 가격 하락폭이 크겠죠? 예, 예. 예, 그러면은 이쪽이 만약에 1억 떨어졌다 그러면 이쪽은 2억 떨어지는 거잖아요. 간단하게 네, 보면. 그죠? 예, 그럼 나중에 갈아탈 때 난 더 많은 돈을 지불을 하겠죠. 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지금 시장을 보면 지금 가격 예, 하락폭이 지금 부익부 예. 빈익빈이에요. 상대적인 예.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가격 하락폭이 적고요. 또 상대적인 선호도가 떨어지는 지역은 가격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큰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청자님처럼 예, 어떻게 예. 보면 상급지로 갈아타기를 하시려는 분들은요. 예. 지금 매수 시기를 기다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예, 지금 갈아타기를 하셔야죠. 상급지로. 조금 그죠? 무리를 만약에 지금, 시장이 예. 만약에 반등하고 좋아진다 그러면 지금 갈아타기도 어렵겠죠. 그죠?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네네. 지금 네.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네. 아파트 시장은 저도 조금 더 조정을 받을 걸로 예상이 되지만 예, 예. 우리 시청자님 경우에는 지금 상급지로 갈아타는 경우이기 때문에 예, 예, 예. 특별하게 지금 시기를 좀 보지 마시고요. 예. 내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갈아탈 수 있으면 지금이라도 갈아타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노원구 중계동에 상계역 근처 1주택자로 지금 50평대 복층 아파트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옮기고 싶어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후암동이나 이태원 쪽으로 갈 수 있을까 싶어갖고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투자 가치, 미래 가치를 위해서 거주 이주해도 괜찮은지 이 부분 자세한 상담 받아볼게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자, 중계동에 있는 영광 아파트 보유하고 계신다고요? 20년 보유하셨고, 그죠? 네. 예.
여기가 이 영광 아파트 보니까 여기 인근에 이제 중계동 이제 은행 사거리 쪽이 좀 가까이 있고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여기 좀 학구는 좀 이제 괜찮은 편이죠.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중계동 일대가 보통은 이제 지하철 접근성이 좀 떨어지거든요. 예, 근데 지금 영광 아파트 같은 경우는 상계역이랑 좀 인접해 있네요. 그죠? 네. 예, 그래서 지하철 접근성은 좀 이제 좋은 편입니다. 예,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지금 이제 경전철 지금 공사 중이죠? 그렇죠? 네. 예, 경전철 지금 이제 공사 중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근데 제가 볼 때 이 경전철 공사하는 거는요. 네. 영광 아파트하고는 크게 연관은 없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냥 기존에 뭐 가깝긴 해요. 중계동에 있는 은행 사거리라든가 이런 데는 아주 지하철이 멀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데 이제 경전철이 생기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도심 접근성이 많이 좋아지니까 네. 좀 가격에도 좀 많은 영향을 미칠 텐데 지금 영광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역세권이었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러니까 뭐 이게 앞으로 이제 경전철이 개통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청자님께서 보유하신 영광 아파트 같은 경우에 큰 영향을 받지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예. 아, 왜 이렇게 근데 목소리가 작으세요? 예. 자, 우리 시청자님 아까 지금 용산 쪽을 말씀하셨잖아요. 네. 예, 요거 매도하고 예. 아까 용산에 어디요? 뭐 이태원동이요? 이태원은 어때요? 이태원동에 또 하고 또 어디죠? 수원동. 후암동. 네. 이쪽으로 지금 이제 거주 겸 투자로 지금 갈아타려고 하시는 거죠? 네. 예, 물론 이제 아파트는 어렵고요. 그죠? 네. 예, 그래서 이쪽에 뭐 이태원동이나 후암동 쪽으로 지금 빌라 쪽으로 지금 이제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제 투자 겸 네, 거주 네. 목적으로요. 네. 자, 사실은 우리가 이 아파트를 매도를 하고 빌라로 가기에는 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죠. 그죠? 네. 자, 그런데 일단 저는 이제 제가 이제 투자 목적으로만 좀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예, 그냥 저는 그냥 투자 가치만 판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예, 물론 이제 아파트가 더 살기 편하고 주거 환경도 더 쾌적하고 이렇지만 저는 네. 투자 가치만 말씀드리면요. 네. 더 빨리 갈아타셨어야죠. 아, 그렇죠. 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네.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자, 시청자님 우리가 이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네.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우리가 지금 첫 번째로 아까 제가 이제 첫 번째 우리 시청자님하고 말씀드렸을 때 일자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네. 즉, 네. 첫 번째가 일자리와의 접근성이 좋아야 돼요. 네. 즉, 직주 근접성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도심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노원 쪽에 비해서 가격이 높잖아요. 그죠? 네. 그 이유가 뭐냐면 도심에는 일자리가 많이 모여 있으니까 일자리가 많이 모여 있는 지역일수록 어떻게 보면 주거에 대한 수요가 더 많은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예, 그래서 일자리와의 접근성이 상당히 중요하고, 즉 직주 근접성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보면 자, 여기 중계동 같은 경우도 다른 지역에 비해 좀 가격이 비싼 게 여기에 학군이라는 인문 환경이 상당히 좋은 지역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인문 환경이에요. 인문 환경. 뭐 학군이라던가 아니면 상권이라던가 등등등. 예, 이런 인문 환경이 또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자, 근데 여기는 그래도 인문 환경은 그나마 좀 괜찮은 편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주거에 대한 쾌적성이거든요. 주거 쾌적성. 주변에 한강이 있다던가 이제 공원이 있다던가.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이쪽 중계동 같은 경우는 인문 환경은 좋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주거 쾌적성이라는 게 옆에 뭐 산이 있고 이런 데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도심에 있으면서 공원이라던가 아니면 한강이 보인다라던가 이런 제가 주거 쾌적성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자, 근데 용산은요. 용산은 직주 근접을 놓고 보면 3도심의 중심이죠. 그죠? 네. 3도심의 중심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가장 입지 여건이 좋은 지역이에요. 그죠? 네. 자, 그다음에 주거 쾌적성은 용산에 100만 평짜리 공원 생기잖아요. 네. 거기다 용산 한강변이잖아요. 네.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지금 이쪽 중계동이랑은 이 주거 쾌적성이 비교가 안 되죠. 네. 자, 그다음에 인문 환경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살기 좋은 데는 이쪽이 중계동이 지금 살기 좋죠. 왜? 용산은 막 빌라촌에다가 노후된 데도 많고 지금 살기 어렵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요 인문 환경은요. 자, 지금 용산 같은 경우도 지금 한강로라던가 한남노타운은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개발에 들어갔죠. 그렇죠? 네. 그러면 개발이 되면 인문 환경은요.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네. 왜?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이제 필터링이 되면서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그럼 채워지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러면 거기 학군도 더 좋아질 거고요. 상권도 더 좋아질 거고. 그러니까 인문 환경은 개발에 의해서 시간이 흐르면 다 해결을 해준다라는 거죠.
자, 그럼 당연히 우리가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세 가지 요인만 보더라도 용산으로 넘어가셔야 되는 거죠. 그죠? 네. 자, 거기에다가 제가 항상 좀 강조해 드리는 게 있어요. 부동산 그냥 투자하지 마시고요. 무임승차. 무임승차 아세요? 네, 들었어요. 예, 돈 안 내고 타는 거. 그죠? 네, 네. 예. 무임승차를 잘 하셔야 돼요. 네. 이게 어떤 의미냐.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지역에 살고 있는데 그 주변에 갑자기 공원이 생기거나 아니면 지금 시청자님께서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지역처럼 지하철이 생기거나 이런 부동산 호재가 많은 지역은 내가 내 돈 안 들어가고 그 지역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만큼 무임승차를 잘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무임승차를 잘 할 수 있는 지역이 뭐냐면 그만큼 부동산 이 개발에 대한 호재가 많아야 돼요. 네. 자, 그런데 서울 도심에서 호재가 가장 많은 지역이 어딥니까? 용산이요. 용산이잖아요. 네. 뭐 서울역 개발, 용산 민족공원 개발, 용산 정비창 부지 개발, 뭐 서울역 지하화 어마어마한 개발이 지금 대기하고 있고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만큼 내가 무임승차를 계속적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그죠? 네. 자, 그래서 부동산은요, 가장 중요한 게 내가 같은 가격이면 무임승차 할 수 있는 지역으로 가셔야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부동산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사람이랑 똑같습니다. 사람도 처음에 성장기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청년기나 이제 장년기처럼 이제 성숙이 되고요.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노년기로 이어지잖아요. 그죠? 네. 근데 부동산도요, 성장기를 거쳐서 네. 성장기에서 성숙이 되고 그 다음에 쇠퇴를 하고 슬럼화 되거든요. 네. 자, 근데 요게 이제 그러니까 인생의 생애주, 그러니까 사람의 생애주기하고 부동산의 생애주기가 똑같은 거예요. 네. 근데 이 생애주기, 이 성장기에서 성숙기까지가 가장 가격이 많이 오르거든요. 네. 자, 근데 지금 용산은 어때요? 용산은 지금 성장기 초기에 있죠? 네. 지금 이런 개발 호재들도 지금 하나도 된 게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 가격이 많이 오를 지역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네. 자, 부동산은요, 투자하실 때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이나 이제 갈아타기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역에 나보다 더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이냐 아니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네. 이해되십니까? 네. 나보다 더 돈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줘야 거기에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용산이라는 데는 어때요? 강남에서도 여유 있는 사람들이 너무 올만한 지역이죠. 워낙 호재가 많으니까요. 네. 근데 강남에 있는 사람들이 강남에 집 팔고 노원 쪽으로 넘어오시겠습니까? 안 넘어. 그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투자 쪽으로 보시면 과감하게 옮기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네, 제가 지금 현재 왕진리에 살고 있는데요. 네. 네, 직장 생활 10년 동안 이제 빠듯하게 모아가지고 한 1억 5천 정도 여유자금을 모았어요. 네. 근데 지금 부동산 인터넷 보면은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올라가가지고 매입은 어려울 것 같고. 네. 그 유튜브 보니까 그 1억 5천 가지고 투자할 만한 지역을 이렇게 한번 봤는데, 네. 그 답심리랑 용담역 인근이 많이 나와서 이 음. 부분 어떤지 한번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지금 여유자금이 1억 5천 정도 되신다고요? 네네. 예, 근데 지금 보고 계시는 게 네. 여유자금이 1억 5천이고 보고 계시는 게 지금 용답동 보고 계시고요. 네. 예, 그다음에 또 어디 보고 계신다고요? 저희 답심리. 근처요. 답심리. 네네. 거기 혹시 용답동에는 가보셨어요? 네, 한 저번 주쯤에 가본 적 있어요. 근데 용답동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개발 얘기가 나오면서 1억 5천 갖고는 투자하기가 좀 어려우실 텐데. 네, 그 보니까 2억 8천 정도 투자해가지고 전체 2억 그죠? 4천이고. 예, 용답동은 지금 1억 5천 투자는 안 되고요. 예. 네네. 지금 답신리는 아마 좀 찾아보시면 좀 가능할 거예요. 그죠? 네, 지금 한 1억 6천까지 투자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자, 답신리 쪽에요. 네. 예, 지금 빨리 가서 투자하세요. 아, 투자하시면 될 것 같은데. 쪽으로요? 예. 아,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지금 이제 제가 볼 때는 지금 부동산을 처음 투자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부동산을 투자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이 물건이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것도 비교를 통해서 그러니까 네. 비교를 해서 더 좋은 물건 사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근데 이 비교가 안 되시는 거예요. 비교가. 그러니까 비교하기가 네. 어려우니까 이 지역이 싼지 안 싼지 내가 판단이 안 서는 거죠. 그죠? 네, 맞습니다. 자, 여기 지도상으로 보시면 여기가 용답동이라는 지역이 있고요. 예. 네. 용답동이 이렇게 지금 용담역이랑 답심리역 사이에 있는 지역입니다. 예. 네. 그 다음에 여기 위에는 이제 답심리 쪽이에요. 예, 답심리 쪽. 자, 답심리 쪽인데,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용답동 네. 쪽이요.
역세권 시프트 얘기 나왔죠, 그렇죠? 네네네, 맞아요. 역세권 시프트 얘기 나오면서 이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1억 미만 투자였거든요. 아, 예, 작년 한 말까지만 하더라도요. 네네네. 근데 작년 말부터 역세권 시프트 얘기 나오면서 지금은 투자 금액이 2억 후반대에서 한 3억 사이 올라갔어요. 네, 맞아요. 제가 아까 그 다른 시청자님하고 말씀드렸을 때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이제 개발 기대감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역세권 시프트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가격 기대감 때문에 그러니까 개발 기대감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 버린 거죠. 그죠? 네네네. 자,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답심리역과 용담역 사이에 있는 지역인데 지금 답심이동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레미안 위브 아래쪽, 그러니까 답심리역 앞에 신담역 근처거든요. 그죠? 네, 자, 그런데 여기는 아직 투자 금액이 잘 찾아보시면 1억 중반대 투자 금액이 가능하거든요. 아, 자, 네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용답동이랑 답심리를 봤을 때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림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그림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 자, 용답동이라는 지역과 여기 전농 답심리라는 지역을 보면 여기는 청량리, 그러니까 여기서 호재가 가장 많은 청량리에 더 인접을 해 있고 주거벨트가 또 상당히 크잖아요. 그죠? 아파트로서. 네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메인은 전농 답심리동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가 입지 여건,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에 대한 거 다 있고요. 입지 여건만 보더라도 전농 답심리동이 입지 여건이 좋은데 만약에 가격이 똑같다 그래도 이쪽에 투자를 하셔야겠죠. 그렇죠? 네네, 맞아요. 자, 그런데 여기가 지금 이제 용답동에 지금 반 가격이거든요. 2분의 1 가격. 2분의 1 가격인데 입지는 훨씬 좋아요. 그죠? 자, 거기다가 개발 여건도 여기가 이 답신이동 일대 같은 경우 예전에 또 뉴타운 또 해제 지역이 많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먼저 가는 지역들이 어떤 지역이냐면 예전에 재개발이나 뉴타운 해제 지역들이 지금 먼저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용답동 일대도 좋은 지역이긴 하지만 이쪽 답신이동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쪽은 개발 여건이 또 훨씬 좋아요. 이해되세요? 네. 네네. 예, 여기도 지금 답심리역이나 신담역에서 다 역방경 350m 이내. 그다음에 개발 여건은 훨씬 좋고 입지가 더 좋아요. 자, 그러면 개발 여건도 좋고 입지도 좋고 같은 역세권 시프트 사업이 가능하다 그러면 거기다가 금액도 2분의 1 가격이야. 예, 그럼 여기 답심리 쪽에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맞아요. 당연히. 예, 어때요? 이제 좀 비교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이게 투자라는 게 이렇게 서로 비교를 통해서 내가 투자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예, 지금은 답이 나왔죠? 네, 너무 명확하게 나왔네요. 예, 이쪽으로 그냥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조금 더 자세한 부동산 고민 상담과 그리고 투자 전략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1대1 대면 상담 자리 마련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1대1 대면 상담 다시 한번 안내 부탁드릴게요. 자, 지금 아까 오늘도 보셨듯이 뭐 이제 갈아타기라던가 아니면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아니면 이제 가지고 계신 물건들에 대한 뭐 전망, 매도 문의 이거는 여러 가지를 제가 상담을 해드렸거든요. 자, 근데 그 중에서도 최근에 보면 우리가 이 소액으로 이렇게 좀 부동산 쪽에 좀 묻어두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제 정비 사업이 앞으로 좀 활성화가 되더라도 지금 현재 정비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고 구역 지정이 돼서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는 지역들은 투자 금액이 좀 상당히 높습니다. 예, 상당히 높기 때문에 좀 소액 투자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는요. 그러니까 개발 가능성이 많은 지역에 좀 선점해서 향후에 개발 기대감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을 그게 뭐 모아타운이라던가 아니면 역세권 시프트라던가 이렇게 좀 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제가 이제 소액으로 좀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전략에 대해서 제가 상담을 해드릴 예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1대1 대면 상담을 통해서 제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액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예, 많은 전화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